오늘은 픽사 악당들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나쁜 행동들부터 시작해보죠. 시드 필립스가 이 목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순위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최악의 행동이 장난감을 괴롭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만약 시드가 장난감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이 폭파시키는 장난감들이 생각과 감정, 야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걸 폭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시드는 단지 화가 난 아이였고 다치지 않게 분노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가끔은 여동생을 괴롭히기도 했죠. 여기서 시드는 여동생 장난감을 괴롭히는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지니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학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괴롭힘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 도를 넘은 거죠. 그래도 시드는 아직 어리고 아이들은 형제자매에게 종종 못되게 굴죠. 이제 쓰레기 수거원으로 번 돈으로 여동생 장난감을 대신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픽사 작품 중 가장 작은 위협인 달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서나 신드롬 아니면 악명 높은 치크익스 같은 악당들과 비교하면 달라는 겨우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저지른 가장 나쁜 행동이 애완 물고기를 거칠게 다루는 것도 그녀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지능이 있는 물고기들에게는 달라가 무서울 수 있지만 픽사 영화들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낸 진짜 위협적인 악당들과 비교하면 달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많은 애완 물고기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그녀의 삼촌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첨원 박사님, 물고기값 일부는 조카 치료비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잭슨 스톰입니다. 그는 대리로서 카3의 주요 악당이지만 잭슨 스톰은 라이트닝 맥퀸의 레이싱 경력 외에는 실제로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잭슨 스톰의 최악의 행동은 오늘 소개된 것 중 가장 단순하며 그의 무례하고 거만한 성격입니다. 그는 진짜 악당은 아니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잭슨 스톰은 라이트닝 맥퀸과 상호작용하거나 언급할 때마다 자신이 전성기 시절의 라이트닝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실제 범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목록에서 눈에 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재수없게 구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매 최고의 팬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제 단체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어, 오메가. 로어는 비슷하게 유치한 잘못인 공개망신을 저질렀죠. 캐릭터이자 적대자로서 로어, 오메가 로어는 못되게 굴고 파벌을 이루는 남학생 클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괴짜들 잡아! 글자야!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그게 남들을 잔인하게 비교해서 짓밟는 방식이든 아니면 이번처럼 특히 잔인하게 그 그룹을 파티에 초대하는 방식이든 말이야. 우즈마 카파가 스퀘어 게임 2라운드를 통과하자 로어 오메가 로어는 그들에게 집파티 초대를 할 정도로 감명받았다고 했어. 실제로 그들은 그 그룹을 골탕 먹이고 굴욕적인 사진을 찍어 이득을 보려 했어. 잔인한 괴롭힘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야. 그들이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바꾸진 않았지만 바꿀 수도 있었어. 마지막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숱없는 대파리 알이 있어. 알은 거의 완전히 합리적인 적대자야. 이 사람은 희귀 수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싶어해.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그가 저지른 최악의 짓은 우디를 훔친 거야. 앤디의 엄마가 우디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은 주의를 돌려 희귀한 카우보이 인형을 손에 넣었지. 우디가 아이의 소유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알이 빠른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이 오래 간직해온 장난감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성을 알 수 있지. 전설에 따르면 알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으면서 근처 코스트코에서 포켓몬 카드를 모두 사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고 다닌다고 해. 이제는 소소한 범죄자들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악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악당들로 넘어가 보다. 이 목록에서 순위 매기기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 중 하나가 오토였어. 그의 최악의 악행은 인류를 감금하고 그들의 세계가 악화되는 걸 지켜본 것이었지. 인공지능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원리 다시 봐. 알겠지? 이브가 지구에서 생명의 샘플을 가져왔을 때조차 오토는 인간들을 우주에 영원히 머물게 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었지. 선장이 진정한 기가차드가 아니었다면 지구가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주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오토가 순위에서 더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간단해. 그는 로봇이야. 월 2나 2부처럼 감정이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오토는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게 분명하지. 오토의 행동이 아무리 악랄했어도 그의 망상과는 달리
실제로 통제권을 쥐고 있던 건 오토가 아니었어. 이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대본 쓴 사람은 내 상담사가 아니야. 인사이드 아웃, 이 캐릭터 얘기하는 거지? 그녀가 불안의 화신이라는 점에서 존재 자체가 최악의 짓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라일리에게 과도하게 생각하게 만든 게 그녀의 최악의 행동이라고 할게. 어떻게 보면 불안은 라일리 마음속에서 달갑지 않은 역할을 맡았지만 의도가 나쁜 건 아닌 안타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어. 그녀는 진심으로 라일리에게 가장 좋은 걸 원하고 라일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 다만 그걸 정말 놀랄 만큼 형편없이 못할 뿐이지.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녀가 디즈니 애니메이터들, 아니 상상력 아티스트들에게 라일리가 잠들려고 할 때 불안해할 만한 여러 가지 환영을 그리게 강요하는, 마치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같은 소름 끼치는 장면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불안이 좋은 의도를 가진 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녀가 그 의도를 실천한 거의 모든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어. 다음은 픽사의 최고의 영화 중 하나에서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은 악당 중 한 명인 소울의 테리야. 그녀가 저지른 최악의 짓은 한 남자의 영혼을 찢어놓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 하지만 사실상 악당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캐릭터 중 또 한 면이야. 테리의 일은 저 너머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을 관리하는 거고 엄청난 완벽주의자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 테리는 감자칩을 먹고 있는 아무 남자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착각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나서는 사과까지 해. 그리고 그 남자에게 더 건강하게 먹으라는 조언도 해주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다시는 서로 마주치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 남자는 앞으로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번엔 쉬운 캐릭터 엘리멘탈의 버니 루멘이야. 그의 최악의 행동은 전통적인 가족 내 인종차별이야. 그건 전통적인 가족 내 인종차별이야. 그래, 말 그대로야. 우리가 설명해야 할 건 왜 인종차별이 그를 더 낮게 두지 않았냐는 거지. 답은 간단해. 버니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는 나쁘다는 신념으로 움직이는 문화 속에서 자랐어. 버니와 아내는 파이어족이라 특정 지역 출입이 거부됐고 버니의 아버지도 두 사람이 엘리먼트 시티로 떠날 때 축복하지 않았어. 그런 일을 겪은 뒤 버니가 다른 문화와 어울리기 꺼린 건 이해돼. 특히 한 문화는 그를 소멸시킬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종차별은 어떻게 생겨났든 간에 분명히 나쁜 일이야. 그래도 버니는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 하지만 이제는 동정할 만한 순간이 별로 없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행동들이야. 다음 순서는 바로 셰프 스키너야. 사실 스키너는 전형적인 악단이면서도 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의 완벽한 예시야. 그의 최악의 행동, 즉 사기를 예로 들어보자. 스키너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있는 쥐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 그는 구스토의 유산을 빼앗아 값싼 냉동식품을 팔면서 죽은 구스토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데 만족하고 있어. 그의 행동은 탐욕에서 비롯됐지만 그 행동들이 본격적인 슈퍼빌런급은 아니야. 하지만 점점 그쪽에 가까워지고 있어. 다음 순위로 빠르게 달려오는 인물은 칙 힉스인데 그의 최악의 행동은 비신사적인 방해 행위였어. 아까 칙 칙스를 언급한 이유는 잭슨 스톰이 자만심만 강했다면 칙 힉스는 자만심 강한 데다 범죄자이기도 해서야. 그는 피스턴컵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거대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주 전체를 망칠 정도로 필사적이었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동료 레이서들에게 부상을 뺐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악랄한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더킹을 옆으로 들이받았어. 그 결과 엄청난 사고가 났고 라이트닝이 결승선을 넘도록 도와줘야 할 정도였지. 칙스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부상을 입혀서라도 앞서가려는 의지가 넘쳤어. 그에게는 명예심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이제 또 다른 선수를 살펴볼 차례야. 뭐 비슷하긴 하지만 에르큐르 비스콘티는 픽사 역사상 가장 무서움이 없는 악당 중 하나로 자신보다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겁쟁이 불량배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바다 괴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증오심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어서 결국 그의 최악의 행동인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게 돼. 공정히 말하면 에르킬은 바다 괴물을 나쁘게 배우며 살았어. 하지만 사실 그는 누굴 지키려 했던 건 아니었지. 그는 자존심을 위해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론 악한 바다 괴물을 죽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토이스토리 2의 주요 악당 스팅키 피트가 있어. 그의 최악의 악행은 다시 한번 살인 미수야. 그의 동기가 고귀했던 것도 아니었지. 무엇보다도 피트는 아무도 자신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어. 안타깝게도 그는 우디가 엘의 손에서 벗어나 앤디와 살자는 제안을 거절했어. 박물관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를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 건 동기가 아니라 과거야. 몇 년간 창고에 갇혀 사랑과 관심을 못 받으며 불스아이와 제시의 정서적 지지 역할만 했다는 거지. 우디를 죽이려고 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가 최소한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 이제 굿다이노의 주요 악당 썬더클랩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의 최악의 행동은 살인 미수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가 잡아먹은 너구리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그가 아를로와 스팟을 잡아먹으려 한 일이야. 공룡 사회에선 그게 식인과 살인의 결합이야. 다소 과장일 수도 있어. 하지만 썬더클랩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녀석이 무방비한 생명체를 죽이며 큰 즐거움을 느껴 순위를 낮게 둘 수밖에 없어. 이제 목록에서 의외로 낮은 순위에 밍리를 소개할게. 밍리는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나오는 인물로 피해자라도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이야. 밍이 메이에게 했던 것처럼 밍의 어머니도 밍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도록 강요했어. 그 악순환을 끊는 대신 밍은 두려움 때문에 딸을 계속 억압했어. 결국 모든 것이 테러로 이어졌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밍리는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퍼타운 콘서트 경기장에 난입해 분노한 밍리는 자신의 딸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어. 게다가 표도 없었지. 표도 없었어. 그게 끔찍하다면 개비가 한 일을 들어봐.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장기 적출이 그녀의 최악의 짓이야. 우리도 이해해. 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지. 모든 의식 있는 장난감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네 고장난 목소리 상자 때문에 사람들이 널 원하지 않아. 하지만 해결책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포키를 인질로 잡아서 그의 친구들이 네 목표를 위해 그의 목소리 상자, 즉 그의 장기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여러 번 나왔고 우리도 했지만 난 여전히 다른 캐릭터들이 그 일에서 너무 빨리 벗어났다고 생각해.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들어가자.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도 사악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짓들이야. 이 영상은 위키드빈지 채널 멤버십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채널 멤버십을 통해 저희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블린 디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진짜 슈퍼 악당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녀의 최악의 짓은 대규모 세뇌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에블린 디버는 픽사에서 최악의 반전 빌런 중 한 명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그녀가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잊기 쉽습니다. 스크린 슬레이버로서 그녀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세뇌시켜 자신의 개인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그녀의 궁극적인 야망이 모든 슈퍼들을 죽여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불필요하게 무자비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연설을 했어도 범죄 없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슈퍼히어로들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너희 픽스 악당들은 정말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모든 픽스 악당들이 자기 계획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미스터 워터노이스처럼 일부는 자기 사업만 잘 되면 만족해. 몬스터 주식 회사를 봤다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 거야. 미스터 워터맨. 그는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하느니 1000명의 아이를 납치할 거고 내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조용히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그가 한 명만 납치하는 걸 보긴 하지만 우리는 그의 주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 워터노이스를 아주 조금 변호하자면 그는 아이들의 비명이야말로 고객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 그는 한 명을 대기시키는 게 단순히 좋은 사업 결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워터노이스가 인간이었다면 이건 마치 강아지를 겁줘서 도시의 기술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생각해도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일이야. 다음은 업의 주요 악당이자 명예를 잃은 모험가 찰스 먼치입니다. 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치고는 정말 심각한 몰락을 겪었죠. 슬라임을 쫓으려는 절박함에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량 살인이 그의 범죄 기록에 추가되고 말았죠. 그의 비행선에 장식된 인간 해골들은 임무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준 탐험가들도 그가 죽였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러셀처럼 어린아이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끔찍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직 다룰 캐릭터가 많은 게
놀랍습니다. 다음은 브레이브의 모르드입니다. 여기서도 최악의 악행으로 집단 살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르드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는 내 왕자 형제 중 한 명이었지만 왕좌의 4분의 1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10명의 힘을 얻으려 자신의 영혼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대가로 그는 이성을 잃은 15피트짜리 거대한 곰으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 수명 동안 자신의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모르드는 권력 욕망에서 비롯된 저주로 인해 대부분의 악행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더 나쁜 짓을 한 캐릭터들도 있어 그를 더 낮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인물은 히트곡이 없는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즈입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즈의 최악의 악행은 2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에르네스토는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의 명성과 부를 원했지만 재능이나 노력 같은 어려운 부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갖추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했죠.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즈는 정말 비열한 인간이었기에 헥토르를 독살하고 그의 음악을 훔쳐 자신이 만든 것처럼 공연하며 수많은 세대를 속였습니다. 참고로 그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절친 증손자 미겔이 본성을 알자 에르네스토는 망설임 없이 아동 살인까지 저지르려 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순간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위 5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악당은 가장 복잡한 인물인 괴짜 마일스 악셀로드입니다. 마일스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듣고 좋은데? 굳이 복잡하게 천천히 부자 되는 방법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대량 살인과 자동차 인류에 대한 범죄였죠. 마일스는 이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연료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올인올이라는 대처 연료를 개발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올인올이 성공하자 그는 이를 이용해 자동차를 폭파시켰고 독점한 휘발유를 비싼 값에 팔기로 했습니다. 카스투는 정말 왜 처음부터 올인올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잡한 방법과 상관없이 악셀로드는 이미 많은 돈이 있었지만 더 벌기 위해 픽사 역사상 가장 많은 살상을 기록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미움받는 픽사 악당 로스 허깅베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로스의 최악의 악행을 설명하려면 5개 단어만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내 아이는 어디 있지? 보안관? 로스는 예전에도 사악했어요. 버즈를 경호원으로 세뇌했고 빅베이비에게는 엄마가 버렸다고 믿게 했으며 데이케어도 감옥처럼 운영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디와 버즈는 로스가 영화 내내 잔인하고 악의적이었지만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로스는 버튼만 누르면 우디와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신 우디를 조롱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로스의 목숨을 구해줘도 그의 호의를 얻기엔 부족했어요. 그는 딸기 향이 나지만 그건 겉모습이에요. 호퍼도 픽사에서 가장 비열한 악당 중 하나죠. 개미들을 철권 통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한 장면에서는 자신의 부하들을 짓밟아 본보기를 보이며 더욱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그 본보기는 매우 효과적이었죠. 정말 동기부여를 잘하는 연설가죠. 그렇지 않나요? 개미 한 마리만 따로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듯이 곡식 한 알이 당신 위에 떨어져도 별로 아프지 않겠죠. 하지만 곡식산 전체를 당신 부하들에게 떨어뜨린다면 그건 명백히 다수의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뚜기들의 수가 개미들보다 얼마나 적은지 보여주려던 호퍼는 오히려 자신의 부하 수를 더 줄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나는 일 망치는 걸 좋아해. 이제 픽사 악당들의 최악의 순간이 거의 끝났지만 놀랍게도 렌달이 최악은 아니에요. 그의 최악의 행동이 아이 고문이었다는 점은 충격적이죠. 워터누스처럼 렌달도 알들의 비명을 에너지로 쓰는 사회의 일원이지만 그는 경쟁자보다 뛰어남을 증명하고 싶어 할 뿐이라 그의 순임은 변하지 않아요. 렌달은 아이들을 겁주는 데서 사디스트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들의 비명을 뽑아내기 위한 기계까지 개발했어요. 어린 소녀를 고문하는 건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지만 렌달은 그마저도 대단한 동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설리보다 우월함을 증명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뿐이에요. 최고의 몬스터가 이기길 바랍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워터누스 씨도 렌달의 사나움에 완전히 불안해했던 건 당연하네요. 라이트이어는
픽사의 덜 기억에 남는 영화이지만 미래 버주로 등장하는 저그 황제는 가장 인상적인 악당 중 하나입니다. 그의 최악의 행동은 오늘 리스트 중 가장 큽니다. 실수를 바로잡으려다 세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과도한 죄책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죄책감에 지나치게 빠지면 저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 사람들이 티카니 프라임에 고립되었지만 평범한 버주와 달리 저그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회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쳐버릴 정도로 집착해서 자신의 시간여행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우주선을 훔치기까지 했고 결국에는 우주선이 카니 프라임에 추락하는 것을 막아 타임라인을 초기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최악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버즈가 저그에게 그의 계획이 시간 역설로 절친과 가족 등 모든 타임라인이 사라질 거라 경고했지만 저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그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모두에게 악당이 되어 영웅이 된다면 그는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신 이상을 주장할 순 있지만 그의 행동이 워낙 엄청난 규모로 다른 이들을 몰살시킬 뻔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삭스 유닛까지 짓밟았으니 기본적으로 순수한 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잔인하다 해도 다른 어떤 픽사 악당의 최악의 행동도 신드롬의 그것을 능가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픽사에서 가장 사악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드롬이 저질러진 가장 비열한 행동들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신드롬의 행동 대부분이 최악이지만 미라조를 거의 죽게 내버려둔 일이 단연 최악이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제 말 들어보세요. 오늘은 랜들처럼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일스 악셀로드처럼 이유 없이 대규모 살인을 저지르는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드롬은 그 점에서 둘의 최악을 다 합쳐놓은 셈입니다. 그는 수많은 슈퍼들을 죽였고 두 아이를 포함한 밥의 가족을 비행기 폭발로 날려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범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들이 덜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점이 이 장면을 더욱 무자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미라조는 신드롬의 여자친구였거나 최소한 그의 미친 계획에 동참할 만큼 그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신드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드롬은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그녀를 죽이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생각에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 유별나게 사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드롬은 괴물이었고 터빈이 그를 빨리 끝내줘서 오히려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두웠나요? 아니요.